반박과 논쟁.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응만입니다. 어제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년 전 사고이자 사건인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끊임없이 진상규명과 국가란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본으로 하지 않는 국가는 존재 이유가 있는가, 이러한 정치철학적 질문도 많이 우리에게 던지는 또 그러한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 과학 논쟁, 네, 과학과 사회. 사실 이것은 이제 과학과 사회의 어떤 연관성, 관계에 대한 물음이거든요. 굉장히 과학학에서 사이언스 스터디즈라고 하는데, 과학학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현대사회 여러분 우리 잘 아시다시피 과학 중심, 과학기술 중심 사회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 개강을 또 하고 비대면 수업을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기반의 이러한 수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사회 전체를 바꿔놓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과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서 얼마나 중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겪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것은 군더더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논술문을 작성하시는 데 있어 도움을 드리고자 몇 가지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자료를 보면 프란시스 베이컨의 이 신기관이죠. 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네, 맞습니다. 베이컨의 얘기고 이 신기관, 이 책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신기관은 노붐 오르가눔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르가논이라고 얘기하면 오르간, 뭐 어떤 기관이나 도구를 뜻하는 거죠. 근데 도대체 프란시스 베이컨이 왜 이러한 제목을 붙였는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요, 사실 우리가 이 제목만 봐도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학문의 대혁신이죠. 진짜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싹 갈아엎자는 겁니다, 이게. 이 오르가논이라고 보통 얘기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저서들을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논리학 저서, 이 오르가논은 6편의 이제 저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범주론, 또 명제론, 분석론 전서, 분석론 후서, 그 다음에 변증론, 소피스트식 논박, 이렇게 있는데 분석론 전후서는 지금 번역이 안 돼 있지만 나머지 4저작은 번역이 이루어진 지 좀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간의 분석론 전후서가 나왔는지 제가 미처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뭐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뭐 제가 제 기억을 이렇게 확신하지 못해서 한번, 여하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저수 이 6권을 한꺼번에 묶어서 오르가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철학의 예비 학문이라는 거죠. 논리학. 네. 이것이 기반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형이상학으로 넘어가든지 그렇게 자연학으로 가든지 한다는 겁니다. 모든 철학의 기초가 오르가논이라는 거죠. 프란시스 베이컨은 노분 오르가논. 네. 새로운 신이죠. 새로운 기관. 예, 이렇게 하는데 왜 새롭다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은 연역론증입니다. 특히 연역론증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지만 정언 논증이 있고 명제 논증이 있고 수로 논증이 있지 않습니까? 수로 논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언 논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 3단 논법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상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론이 사실적 지식을 확장시키는 그런 확장 추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귀납이 아니니까요. 이런 학문으로는 과학이 발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대한 비판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신기관의 표지를 보면 과학이라고 하는 배가 출항하는 게 이제 보이는데 큰 대항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학문의 대혁신을 통해서 정말 이용 후생의 길이죠. 뭔가 현실에 도움이 되는 것, 사실적 지식의 확장, 이것을 이루겠다. 결국 귀납법이죠. 여러분, 과학 방법론은 결국 뭡니까? 귀납법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기관이 이제 등장을 했고, 이 속에서 관찰과 실험이라고 하는 이런 과학 방법론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정신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우상이라고 하죠. 편견이 있습니다. 편견 없는 사람은 없죠. 우리는 평생 시대의 편견, 개인적인 편견, 정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 편견들과 끊임없이 싸워나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하죠. 저는 이 작업이 인간의 아주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평생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프란시스 베이컨은 4가지 우상을, 인간의 이제 편견이죠, 대표적인 종족의 우상이라든가 동굴의 우상이라든가 시장의 우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설의 우상이라고 또 이제 얘기를 하지만요. 그래서 이 4가지 우상들이 이제 인간의 정신 속에, 그러니까 극장의 우상, 인간의 정신 속에 뿌리 박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편견들을 진짜 교정하고 그러한 방법이 뭐냐라고 한다면 관찰과 실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의 신기관에 대한 이돌라들에 대한 좀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 이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여러분 사실 이 토마스 쿤의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누적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절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공교롭게도 상당히 재미있는데, 프랑스의 이제 과학 철학을 처음 시작했던 가스통 바슐라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과학 철학이라는 게 인식론이거든요. 그래서 인식론적 단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결국 이 과학이 연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혁명 이전과 혁명 이후가 쿤도 얘기하지만 공약 불가능한 정도로, 대화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르다. 그러한 단절이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과학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주 새로운 과학 이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준 책이 이 쿤의, 줄여서 우리가 보통 구조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혁명이라는 것이 일정한 구조가 있다는 거죠. 패러다임이 성취가 되면 그것이 정상과학 내에서 이루어지다가, 물론 쿠는 칼 포퍼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추측과 반박, 그러니까 어떤 과학 방법론 자체가 반박될 만한 어떤 근거들이 나왔을 때 그 이론을 폐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쿠는 정상과학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겨도 그 패러다임 전부를 그냥 포기하진 않는다. 일정 기간은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변칙이라고 하는 아노멀리가 등장하고 그것이 위기로 치닫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전통적인 과학관으로서의 포퍼의 입장하고 새로운 이 패러다임 이론을 주장하는 쿤하고는 그런 면에서 이제 과학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예.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홍성 선생님 뭐 과학은 얼마나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주장하시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이언스 스터디즈라고 하는 과학학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과학이 사회와 유관하다. 그래서 이 과학을 중심으로 많은 인접 학문들이 다 학제적인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것을 과학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토마스 쿤도 사실은 이 과학 연구에 있어서 이 사람은 과학사학자거든요. 역사를 집어넣은 겁니다.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니까 쿤이 얘기하는 이러한 과학혁명이 구조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제가 몇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다 보면은 논술문을 작성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과학은 사회와 무관한가? 여러분, 우리 이과생, 문과생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문과생은 이과생을, 이과생은 문과생을 조금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면이 있죠. 이과생이 문과생을 볼 때는 말만 많다. 뭐 이렇게 말이 많냐. 또 이제 문과생이 이과생들 이렇게 보면은 뭐 원리 원칙만 주장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걸 우리가 두 문화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과학 문화와 인문 문화. 대화 안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그 두 문화의 시대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한국 교육은 과학자가 인문학자가 과학자한테 서로 말을 안 하는 것, 침묵하는 게 그동안의 미덕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과학과 사회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할 만한 그러한 미래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과학은 사회와 무관한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종의 반어법이죠.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뭐 스마트폰이 우리 인간관계를, 또 우리 사회생활을 얼마나 바꿔놨는지, 이 과학기술이 사회하고 무관하지가 않죠. 우리는 그 민주주의, 시민 참여, 아무리 이제 더 고도의 전문화된 영역으로 과학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항상 민주적인 시민 참여를 통해서 과학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이의를 제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과학자한테 맡긴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무책임한 처신이죠. 왜냐하면 과학은 가치 중립적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학은 객관적이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별로 제기 안 했을 텐데, 여러분, 과학은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화입니다. 이데올로기란 얘기죠. 그것 때문에 그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우리 과학 사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황우석 박사의. 과학은 객관적이지 않죠.
왜 객관적이지 않냐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 있죠.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이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건 일종의 편견이거든요. 관찰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관찰의 이론 적재성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관찰이 순수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이론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관찰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동양인과 서양인 무지개 색깔이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서양인의 문화와 동양인의 문화, 그 문화적인 시각에 따라서 무지개도 색깔이 달라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과학이 객관적일 수가 없다는 거죠. 뭐 밸류 뉴트럴하거나 밸류 프리하거나 이것은 신화일 뿐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학 방법론이 뭡니까? 귀납법이죠. 귀납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러셀의 닭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닭이 상당히 철학적입니다. 그동안에 일어나는 사실들을 규합해서 일반화해서 나는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믿겠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주인이 날마다 모이를 갖다 줘요. 그래서 이 주인은 늘 나에게 모이를 갖다 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안타깝게도 그 이튿날 그 주인이 닭의 목을 비틀었다는 거죠. 이 러셀의 닭 얘기인데 결국 과학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정당화의 맥락이 필요하고 그것은 언제든지 반증 가능성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화다. 그 과학의 객관성 신화 뒤에 숨어서 과학자들이 얼마나 무책임한 행위들을 많이 자행해 왔을까요? 여러분 뭐 댐 건설이나 관련했을 때 환경 영향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보호종이 하나도 없다. 천연기념물 아무것도 없다. 거의 한 10억짜리 그런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이렇게 두꺼운 보고서를 내지만 사실상 굉장히 정치적인 보고서죠. 자, 과학자에게 사회적 책임이라는 건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과학자에게 사회적 책임은 더 이상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이제 과학은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는 아주 첨예한 전문가적인 지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민주적 참여를 통해서 수구인 민주주의를 통해서 반드시 과학과 함께 가면서 또 과학의 자율성은 자율성대로 인정해주는 그래서 따로 또 같이 하지만 항상 깨어있는 시민의 단합된 힘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태교육을 받은 과학자와 그러한 교육을 전혀 받아본 적이 없는 내지는 동물복지에 대한 공부를 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연구한 과학자와 전혀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과학자가 그 연구를 통해서 또 연구 결과물을 통해서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과학자에게 사회적 책임은 필수인 사회가 됐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면서 과학과 사회의 관계
이 과학 논쟁에 대해서 한번 논술문을 작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지 않나 생각하는데, 네, 하여튼 여러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고 그 사회적 거리두기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의 윤리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도덕의 기초인데, 사실 다른 사람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응원하고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 서로 노력하도록 하죠.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